아까 그 데이터 추가했었잖아요. 그 추가할 때 코드에 요거 한 번만 있는지 확인해 봐 주세요. 어, 이게 유즈 콜백으로 지금 훅을 건 거잖아요. 훅을 걸었을 때 이 훅 안에 있는 함수에서 지금 외부에 있는 상태 변수를 쓰고 있는 거죠. 이렇게 훅 관련 기능 안에서 상태 변수를 사용할 때 두 번째 배열에다가 그 상태 변수를 명시하지 않으면 얘가 이 안으로 못 들어와요. 그래서 만약에 얘가 없으면 디파트먼트를 복사해라 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아무것도 없는 데이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없으면은 데이터 저장했을 때 신규 데이터 하나만 갱신돼 버리는 거죠. 요게 제가 여기 주석은 적어놨는데 요게 이제 있는지 요거만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삭제하고 수정인데요. 삭제랑 수정이 이제 처음에는 그냥 삭제, 수정이라고 텍스트만 적어놨었는데 그 부분을 버튼으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수정을 하거나 삭제를 할 때는 백엔드한테 어떤 데이터에 대한 수정이다, 어떤 거에 대한 삭제다를 알려주기 위해서 대체로 해당 데이터를 대표하는 일련 번호 값을 같이 줘야 돼요. 그래서 버튼에 데이터 셋으로 각각 항목의 일련 번호를 숨겨놨어요. 삭제 같은 경우는 학과 이름도 같이 숨겨놨어요. 그 다음에 수정 이벤트와 삭제 이벤트를 걸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삭제가 쉬우니까 삭제부터 갈게요. 자, 버튼을 누르면 이제 삭제 이벤트를 처리할 거예요. 그러면 위쪽에 데이터 삭제 버튼 이벤트를 좀 정의를 했어요. 여기서도 상태 변수를 쓸 수 있게끔 명시를 해놨습니다. 자, 버튼 눌렀을 때 버튼 자신 객체를 받아오고요. 그 버튼 안에 아까 데이터 id라고 하는 값을 숨겨놨잖아요. 그 값을 꺼내와서 정수로 바꿨어요. 그리고 데이터 dname이라고 하는 학과 이름 변수도 같이 숨겨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과 이름도 뽑아내갖고 삭제 대상 가져온 값을 로그로 출력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삭제 버튼 안에 데이터 id와 데이터 dname을 가져온 거고요. 그 다음에 버튼 눌렀을 때 이런 식으로 삭제 대상 값을 로그로 찍었어요. 자, 그래서 컨펌 창으로 일단 사용자한테 확인을 받았어요. 아니오를 클릭하면은 리턴 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엔드한테 삭제 요청을 할 건데 조금 전에 저장한 게 1403이에요. 1403번 없네요. 자, 1402번 데이터를 조회하겠다라고 이렇게 뒤에 일련 번호를 붙이면 백엔드가 이렇게 거기에 해당하는 데이터 하나를 줘요. 이때는 이 폼 인코드 값은 필요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딜리트 방식으로 접속할 때도 삭제할 대상을 URL에다가 이렇게 숨겨서 전달하면은 백엔드가 그 데이터를 삭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다시 겟 방식으로 조회하면은 없는 데이터다라고 표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백엔드 주소 http:// localhost 땡땡 8080 department 슬래시 그 다음에 학과 번호는 아까 그 데이터 아이디 속성 값을 가져와서 id라는 변수에 저장을 해놨단 말이에요. 이 변수를 여기다가 이렇게 걸어주면 전체적으로 완성된 삭제 요청 주소가 만들어지겠죠. 여기서 http부터 8080까지는 그 리액트 프록시 설정에서 해주고 있는 거니까 요만큼만 axios.delete에다 걸어주면 됩니다. 삭제는 딱히 결과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운 마당에 뭘 주겠어요. 반환 받을 게 없어요. 그래서 반환 안 받았어요. 자, 그럼 이제 기존의 상태 변수 자, 이 상태 변수가 1, 2, 3, 4, 5, 6 이렇게 들어있는 배열이라고 했을 때 내가 이번에 삭제하려고 한 게 4번이었다고 치죠. 그러면은 내가 갖고 있는 상태 변수에서도 이걸 걷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상태 변수를 필터를 겁니다. 그럼 이 배열에서 갖고 있는 원소만큼 반복을 할 거고요. 여기서 리턴 조건이 V의 ID 값과 내가 갖고 있는 ID 값이 다른 애들을 true로 리턴을 해요. 그러면 이번에 삭제한 게 4번이니까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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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lse, true, true가 되죠. 필터 함수는 콜백 함수에서 true를 리턴하는 항목들만 골라서 새로운 배열에 담아주니까 이 new 데이터는 1, 2, 3, 5, 6이 될 거예요. 이거를 다시 상태 변수에다가 갱신을 해주면 화면도 같이 갱신되겠죠. 여기서도 아까 잠깐 그 녹화 중단하고 얘기했던 것처럼 전체 데이터 중에서 그냥 어차피 삭제는 백엔드가 갖고 있는 걸 삭제하는 거예요. 프론트는 그거랑 지금 싱크를 맞춰주는 것밖에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백엔드한테 데이터를 처음부터 다시 받아도 되기는 해요. 그렇게 되면 이제 트래픽 낭비가 발생하니까 잘 안 하는 거죠. 자, 수정 같은 경우는 일단은 수정 화면이 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정 UI는 보통 이런 식으로 그 단일 페이지형일 때 대체로 이제 수정 버튼 누르면 팝업을 많이 띄우는 편이에요. 근데 여기서는요, 수정 버튼 누르면 요 한 줄만 UI를 바꿔버렸어요. 수정 누르면 한 줄에 이렇게 입력값 나오게끔 하고 버튼 묶어버리고요. 입력한 다음에 수정 누르면 백엔드한테 전송해갖고 수정 화면이 갱신되는 거죠. 자, 이걸 처리하려면 일단 버튼을 눌렀을 때 몇 번 데이터 수정인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on 데이터 클릭 에디트인데요. on 데이터 에디트 클릭이요. 수정 처리를 하기 위해서 상태 변수를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이게 업데이트 아이디라고 하는 상태 변수인데 수정 버튼 누르면 이 수정 버튼에 데이터 아이디라는 값이 숨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버튼 이벤트에서 데이터 아이디 값을 뽑아서 이 상태 변수를 갱신해 줬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데이터 아이디에 1402라는 값이 있었으면은 이 변수가 1402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여기 데이터 수정 이벤트는요, 스스로가 갖고 있는 데이터 숫자 중에서 아이디 값을 정수로 바꿔서 아까 그 업데이트 아이디라는 상태 변수한테 갱신만 했습니다.
그러면 상태 변수가 갱신되면 화면이 다시 돌 거 아니에요? 여기에 기존의 입력 그 테이블 만들었던 거 있죠. 기존의 테이블 만든 거를 전체를 폼 태그로 한번 감쌌어요. HTML 짤 때는 이 폼 태그가 TR 태그 사이에 있건 TD 사이에 있건 상관이 없는데 그게 HTML 규격에는 안 맞는 거라서 리액트에서는 이 폼 태그가 아무 데나 들어가면 에러 나요. 테이블 전체를 감쌌고요. 그 다음에 반복을 돌릴 때 어제는 TR 태그 하나만 있었는데 반복 돌릴 때 상태 변수에 따라서 if문을 구현했습니다. 그래서 반복문으로 현재 출력되고 있는 데이터가 갖고 있는 일련 번호와 상태 변수가 갖고 있는 값이 같다면, 이 말인즉슨 사용자가 수정 버튼을 누른 항목에 대해서는 일단 키값이 안 겹치게 edit vid로 바꿔주고요. 반복을 돌면서 수정 버튼에 의해 선택된 업데이트 아이디와 같은 항목은 td 태그 안에 input이 텍스트를 넣었어요. 그리고 일련 번호는 히든 필드로 하나 숨겨주고요. 그 다음에 서브밋 버튼 넣어주고요. else절은요, 기존에 출력하던 코드 구문을 그냥 그대로 넣습니다. 그러면은 반복문으로 tr 태그를 출력할 때 수정 버튼에 의해서 선택된 항목만 input이 텍스트가 노출되는 거고 나머지는 그냥 출력을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행 안에서 UI를 직접 바꾸게끔 했고요. 그러면 이 서브밋 버튼은 현재 테이블 안에서 한 행에만 나온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있을 때 수정 버튼 누르면 요 한 행만 인풋 타입 텍스트가 나오고 나머지는 그냥 출력된 텍스트가 되죠. 자, 그래서 요 수정 버튼을 누르면 전체를 감싸고 있는 폼 태그 on data edit 서브밋이 호출되고요. 데이터 에디트 서브밋에서는 페이지 날아가는 걸 방지하고 폼 태그 취득해서 일단 입력값 유효성 검사부터 했습니다. 입력했는지 여부랑 전체 길이. 자, 여기서는 선택자 좀 복잡하게 적어놨고요. 자, 유효성 검사 통과하고 나면 이제 폼 안에 히든 요소로 집어놨던 아이디 값, 그 다음에 학과 이름, 요거 인풋 타입 텍스트 요소 두 개죠. 수정된 입력값 두 개 가져와서 로그로 확인하고요. 백엔드 전송합니다. 이번에는 풋 방식으로 전송하되 무엇을 수정할까를 의미하는 일련 번호는 URL 뒤에 붙이고요. 나머지는 JSON으로 걸면 됩니다. 이 엑시오스 사용할 때, 엑시오스 자체를 사용할 때 보면은 이 파라미터를 보내는 게 여기다 바로 이렇게 보내느냐, 아니면은 이걸 제이슨으로 한꺼풀 더 감싸서 그 다른 파라미터에 포함해서 보내느냐, get, post, put, delete에 따라서 파라미터 구성 방법이 좀 묘하게 달라요. 그게 좀 스트레스거든요. 그래서 이 헬퍼라는 걸 만든 이유 자체가 get, post, put, delete를 가리지 않고 파라미터를 같은 형태로 세팅하자가 취지예요. 자, 그러면 이제 수정된 결과가 이 데이터의 백엔드로부터 받아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디파트먼트 학과가 갖고 있는 게 만약에 1403번이다. 근데 상태 변수 안에 들어있는 배열에는 이거는 데이터 고유 번호인 거고, 배열은 뭐 1405, 1404,
1403, 1402 뭐 이런 식으로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배열에서는 0번째, 1번째, 2번째 얘를 고쳐야 되거든요. 2번째를 고쳐야 되거든요. 상태 변수 배열점 find index입니다. find 함수는 true를 리턴하는 원소를 반환하는데 find index는 true를 리턴하는 항목의 인덱스 배열 인덱스를 반환해요. 그래서 요거만큼 반복 돌면서 내가 선택한 항목의 id 값과 상태 변수에 담겨있는 id 값이 일치하는 항목의 배열 인덱스를 반환해라. 그러니까 상태 변수가 갖고 있는 1403번과 내가 갖고 있는 1403이 일치하면 그 항목에 대한 배열 인덱스를 반환해라. new data라는 배열에다가요 기존의 상태 변수를 전부 엎어칩니다. 왜냐면은 상태 변수는 직접적으로 수정이 안 돼요. 그래서 이 new data에서 항목 위치, 인덱스 2인 위치부터 한 개를 날리고 그 위치에다가 백엔드한테 받아온 데이터를 끼겨둡니다. 스플라이스 함수는요 시작 인덱스 데이터 길이에요. 그래서 지정된 항목을 지우고 그 뒤에 새로운 데이터로 교체해줘요. 그리고 나서 상태 변수 갱신하고 업데이트 아이디를 다시 -1로 돌리면 UI도 원래대로 되돌아가겠죠. 자, 그래서 수정. 보통 이렇게 입력, 수정, 삭제, 조회 요 4가지 기능 하나가 웹페이지 하나가 담게 되는 기본 기능들이니까 요 기능이 만약에 익숙하지 않으시면 될 때까지 여러 번 연습하신 다음에 다음 진도로 넘어가시는 게 사실 맞아요. 그래서 이 백엔드 페이지 안에 보시면은 그 백엔드들 많거든요. 지금 요 디파트먼트 가지고 한 건데 요거랑 비슷한 프로페서도 있고요. 또 요거랑 비슷한 스튜던트도 있어요. 요거를 사용해서 지금 보셨던 이 예제를 백엔드만 바꿔가면서 한번 다시 재현해 보시면은 충분히 연습이 되실 거예요. 근데 우리 수업 자체가 이제 수업 기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에이젝스 자체만 보는 거는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요거 연습하신 다음에 이제 리덕스라고 하는 형태로 돌아갈 건데 오늘은 리덕스에 에이젝스 곁들이지 않은 것까지만 정리할 거예요. 다음 주부터가 진짜 리액트의 가장 하이라이트죠. 리덕스 플러스 에이젝스 그거로 넘어가는 걸로 할게요. 12번 예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